어제 이용수 할머니의 두 번째 기자회견 직후에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요. 이렇게 돌연 할머니 기자회견에 배우설까지 불거졌습니다. 처음에 기자회견할 때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한 부밖에 없는데 읽어보면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건 명백해 보입니다. 누군가가 할머니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고 할머니는 그렇게 아시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 주장하는 바가 바로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것과 할머니께서 새누리당에도 비례 신청 그리고 민주당에도 비례 신청 국회의원이 되시려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일을 할머니와 함께한 분이 최영상 대표예요. 글쎄 저희도 이 주제 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한 방송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의 논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지금 좀 감안해야 될지 고민을 좀 했는데 이현재 의원님. 네. 근데 워낙 이슈가 뜨거워서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손에 들었던 문장 여러 가지 그리고 멘트, 맥락들이 할머니 문장과 말이 아니다. 누군가 배우했다. 이 주장이거든요. 그 할머니가 어제 기자회견 하시기 전에 저 문건을 내보이면서 자 이거는 내가 다 읽을 수 없으니 기자분들께서 이제 내 입장으로 해서 참고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문장이 보면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김어준 씨가 오늘 방송에서 저거는 뭔가 배우가 있는 것 같다. 그게 이제 배우로 지목된 게 최영상 대표라고 이제 있는데 사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원래 이용수 할머님의 수양딸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내가 할머니 뜻을 따라서 내가 정리했다라고 오늘 입장을 밝혔어요. 자, 누가 입장을 정리해주면 저게 배우 조종자입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연설을 하면 그 연설문 쓰는 사람이 그럼 배우 조종자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이 질문 같은 거나 이거를 참고하라고 준 것 자체가 그럼 작가분들이 저희 배우 조종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 일단 김어준 씨의 문제 제기가 할머님이 보고 할머님이 결정한 거면 도움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머니 예. 연세가 원래 90이 넘으셨는데 당연히 도움받아서 매끄러운 문장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배우 조종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 저는 이 김어준 씨가 교통방송, 즉 TBS라는 방송을 통해서 본인이 진행자가 자신의 주장처럼 지금 명백해 보인다 등등 아주 단정적인 주장을 했어요. 예. 물론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 TBS라는 방송이 서울시가 하는 방송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서울시가 뭡니까?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에요. 자, 그런 방송을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막연한 자기의 주장을 명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정당한 주장인가라는 문제를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반 사형 방송도 아니에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에서 만약 KBS 방송에서 저런 이야기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 김어준 씨가 과연 자기의 개인적 주장을 저런 식으로 단정적인 주장을 하는 것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방송사에서 과연 할 수가 있는지 제가 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곧바로 이용수 할머니 측 이용수 할머니의 수양딸이 김어준 씨가 상상력이 강한 인물이다. 이렇게 바로 반박을 했는데 최 교수님 왜 여권 일각에서는 이 최영상 대표를 계속해서 겨냥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다른 분이 써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용수 할머님이 생각을 말씀하시면 그 생각을 정리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또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걸 받아 써서 논리 정연하게 써서 일반인들이나 기자들이 볼 때 쉽게 설명하는 거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마 김어준 씨나 다른 분들 중에 이걸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게 할머님의 생각에 플러스해서 쓴 사람이 본인의 생각을 집어넣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저는 차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만약에 정말 할머님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잘 정리해서 썼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이제 김어준 씨와 딴 분들이 아마 생각하시는 것은 그거 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거기다 집어넣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할머님 말씀 들어보면 아는 거잖아요. 할머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면 예.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게 할머님 생각인 거니까 특별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측근이라는 분은 김어준 씨가 상상력이 참 많은 사람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애들로 비판을 했는데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내용과 할머님의 말씀에 일치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만 보면 진실성이 가려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배우설 글쎄요. 내일도 좀 이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논란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한 여권 인사는요. 밥을 못 먹었다는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92년도 6월 25일 날 신고를 할 적에 윤미하이라는 간사였습니다. 그때부터 모금을 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농구 선수들이 농구를 하는데 기다렸어요. 그 돈을 받아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왜 그런 줄 몰랐습니다. 늦게인데 배가 고픈데 좀 맛있는 거 사두고 하니까 돈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배우설 말고 두 번째 이 논란도 있었어요. 장혜철 평론가님. 최민희 전 의원이 모금된 돈으로는 식비 지출할 수 없다라고 납득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발언을 한 게 최민희 전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시민단체 생활 굉장히 오래 하셔서 예. 시민단체 여러 활동 구조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저는 오히려 최민희 전 의원의 이런 해명이 납득이 잘 안 돼요. 모금된 돈으로 식비 지출할 수 없다? 그 자리에서 모금한 게 다른 용처에 쓰기 위한 모금이라면 충분히 이 시민단체에서 평상시에 할머니들이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당연히 따로 후원받고 마련해 놓습니다. 모금 행사 같은 것만 해도 맥주집에서 뭐 수백만 원짜리 모금 행사는 여는데 할머니들 모금 행사 끝나고 나서 식대조차 기존에 지출해 놓은 내역으로 안 빼놨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밥값조차 제대로 못 드릴 정도로 회계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데 왜 지금 벌써 나온 회계 오류가 수천만 원, 수억짜리 오류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사비로라도 사드리는 게 맞다고 했는데 그건 인간적인 도의에 대한 부분이고 시민단체에서 당연히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모임비, 교통비, 식비 전부 다 미리 어느 정도 지출될지 비용을 다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 열면서 농구 선수들 모이는 행사라고 했잖아요. 예. 할머니들 식비조차 사전에 계산을 안 해놨다는 건 처음부터 밥 사드릴 생각이 아예 없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최민희 전 의원의 해명이 윤미향 당선인이나 이 정대협이 얼마나 할머니들을 홀대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해명인 것 같고 김연아 미래통합당 해명이 그래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했잖아요. 안성의 쉼터, 피해자들 힐링시키겠다고 만든 그 쉼터에서 시민단체 사람들 초청해서 예. 일본 과자도 놔두고 뭐 삼겹살 파티하고 이렇게 하는 비용은 써도 되는데 할머니들 밥 사드릴 비용은 없다,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어느 국민이 이걸 이해하고 납득하겠습니까? 제가 뭐 약간 추가하면요. 최민희 의원께서는 이 정대협과 저격이었는데 등기부를 한번 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목적 사업 중에 생존자 복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엄연히 피할머니를 도우는 부분이 따로 있다. 그 생존자 복지 사업이 12개 중에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생존자에게 밥을 사주는 건 정의기억연대의 목적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왜 밥을 살 수가 없습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 오늘 배우설 그리고 이렇게 모금에 밥값 못 쓴다 또 불붙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요 이해찬 대표의 함구령 이후에 윤미향 당선인 언급 자체를 좀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내의 대표적인 지일파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죠. 언급 상식적 선에서 시민운동 하시다가 우리가 정면 활동을 하시다가 정치권에 온 것을 별로 박수 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다 개인적인 비리들이 비리라고 하면서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춘 의원이 여당 내에서는 처음으로 윤미향 당선인 사퇴 주장을 했었는데 강창일 의원 꽤 일본통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 어떤 의미,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해서 은근히 계속해서 이제 사퇴로는 불거지는 겁니까? 어제 아마 기자회견을 할머니 기자회견을 보셨으면 할머니 누구 배우 조종 때문에 저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어제 정말 격정적인 토론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우가 있다는 둥, 왜 밥을 사줘야 된다는 둥,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보면 의원들이 정말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들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왜 저런 문제를 우리 민주당이 또 알아야 되냐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강창일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예. 자, 그런 분이 지금 하신 이야기가 결국 이게 지금 저런 시민운동 하다가 들어와 버리면 어쩌면 시민운동 자체가 국회로 들어와 버리면 왜곡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다면 지금 윤미향 당선인의 지금 결단을 촉구하는 저는 그런 발언으로 보이는데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윤미향 당선인이 지금 국회의원 하려고 본인이 30년 동안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할머니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 할머니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럼 국회의원 신문을 갖고 낼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일반인으로 떳떳이 내서 자 할머니 내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옳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윤미향 당선인이 이 상황에 대한 정말 결백을 본인이 주장한다 한다면 의원직을 버리고 나와서 떳떳하게 저는 주장하는 게 올바른 본인 30년 동안 해왔던 운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배후설까지 등장한 어제 이용수 할머니의 두 번째 기자회견 얘기 해봤습니다.